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원 녹본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구산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확대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표창수요, 구동 주요 업무 보고,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의회 일정상 9시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감사 담당관 정혜슬, 위 공무원은 우리 구 청렴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부상은 부구청장님께서 전수하여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행정지원과 이상동, 위 공무원은 해외 입국자 수송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구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어르신복지과 배미경, 위 공무원은 재가노인 복지 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의회사무국 남학헌, 위 공무원은 의정활동 지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신사이동 오자은, 위 공무원은 지역사회 어르신복지 증진 등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자치안전과장부터 건재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추진 실적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평가에서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주신 주거재생과, 건축과, 일자리 경제과 등 관련 부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구 인센티브로 받은 보조금 2,500만 원은 12월 중에 재난취약시설 보수 보강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수 같이 우리 다 고생하셨으니까 서로 박수에 박수. 네,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한파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종합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는 상할 총괄팀을 비롯한 3개 팀 8명이 근무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는 조직을 확대하여 복지 대책반, 방문 간호반 등 4개 반 12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한파 상황 전파 및 대주민 홍보,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방문 건강관리, 거리 노숙인 보호에 집중하겠으며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하여 생활지원사, 안부지킴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664명의 1대1 한파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 건축물 가스 정기 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등 한파 대책 기능별 추진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도 동업무 보고 추진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신사일동 시작으로 내년 1월 6일 진관동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참석은 표창 대상자 및 시구의원, 직능단체장 등이며 모범 구민 표창 시상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 업무 보고회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동 지역 현안 사업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한파, 폭설, 동파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3월까지이며 중점 대상 시설은 구민체육센터, 구립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통일로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등 5개소입니다. 한파, 폭설, 동파 등의 재해 대비 상황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설 안전점검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동파된 적이 있는 구민체육센터와 다목적 체육관은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중대 결함이나 위험 요인 발견 시 이용 제한이나 사용을 중지하고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은평구 체육회, 서울시 산악연맹 등 각 시설별 운영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외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 어르신 한파 대비 안전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 내용 중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7,488명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1,504명, 재간호인 지원 160명, 1대1대1 안부 확인 502명, 차동 5,322명으로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안부 확인도 병행하되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파 대비 물품 지원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패딩 조끼, 겨울 이불, 핫스톤 등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결과 선정된 물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2년에는 21년 대비 200명이 증가한 총 5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파 쉼터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관 7개소를 지정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겠으며 한파 특보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근무조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밑반찬 배달 시 겨울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가된 15명을 포함 총 501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22년 2월까지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파 및 동절기 대비 어르신 복지시설 안전 점검 계획입니다. 주거복지 1개소, 의료복지 25, 재가복지 32, 여가복지 40,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2개소 등 어르신 복지시설 총 100개소에 대하여 오늘부터 22년 1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먼저 시설에서 자체 점검을 하게 한 후 4개 팀 8명으로 편성된 구점검반이 동절기 폭설 대비 상태, 보일러, 계량기, 수도관 동파 대비 상태, 낙상 방지 및 미세먼지 대응 상태 등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 겨울철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대책입니다. 노화된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인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년 3월까지 시장 11개소와 대규모 점포 9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에는 소관납을 세후 점검표에 의거 시장 여건에 맞는 점검과
수시로 시장 방호 관계자와 함께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아울러 은평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분야별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내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도 점검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으로 도어 전선 교체와 누전 차단기 설치 사업을 하고 또한 전통시장 음식점 내에 구조 정비 사업과 식용유 화재 초기 대응용 소화기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하여 시장 주 출입구에 자동 살균 방역 부스를 연서시장에 이어 대림시장과 정산 종합시장에 추가 설치하고 안심콜 각종 방역 물품을 지원하여 시장 자체 방역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상황별 대응 지침에 대하여 시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판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재난 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겨울철 폐기물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폐기물로 연탄재는 65가구에서 하루에 400kg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하면 15톤 정도 처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낙엽의 경우에는 수거 작업은 250톤 가량 정리가 끝나서 작년과 같이 매립지로 가지 않고 고양시 인근의 농가와 협의를 해서 비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 쓰레기는 23톤 정도를 수거해서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폭설 시에는 1단계에는 5cm 미만으로 왔을 때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담당 구역에 제설을 하고 청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2단계로 5cm에서 10cm가량 왔을 때에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을 중점으로 작업을 하고 3단계 10cm 이상 있을 때에는 비탈길 등으로 해서 중점으로 시행을 하고 운행 중인 기동반 6대량은 가로 작업구역에 염화칼슘을 전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연계해서 도로 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낙엽철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로 내려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도로 부분을 저희 차량으로 전부 청소를 해서 저희 직원들의 실근무, 초과 근무 시간이 80시간 이상씩 근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1인 시를 하고 있는 현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는 것 중에 건설 폐기물은 5톤 이상 건설 공사장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업장 폐기물도 5톤 이상 건설 공사장 아닌 곳을 사업장 폐기물로 하고요. 현재 이제 동사무소에서 잘 알고 있는 이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PP 마대 조그만 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에 숨어 있는 부분이 요 PP 마대도 아니고 5톤도 안 되는 곳, 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부터 요것도 전부 다 임시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요 계획을 잘 진행하게 되면은 저희 은평구나 서울시나 전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수치로 나타나는 이런 작업을 2022년에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평 그린 모아모아 성과 공유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2020년서부터 어디를 가시면 항상 홍보 전도사가 되셨고 자원관리사도 350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 공유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 12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겨울철 주요 공사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5리구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공사장 1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입니다. 점검 방법은 내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사장 내 가연성 자재 보관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 적정 여부, 굴도 공사장 내 흙막이 및 개측이 등 취약 부분 관리 적정 여부,
안전관리 계획 및 설계 도서를 준수한 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불광 미성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관련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광 미성 아파트는 88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10개 동 1340세대입니다.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인 53.84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경위로는 20년 11월 12일 안전진단을 우리구에 재신청하여 21년 1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1년 5월 21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조사는 21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소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저희 구에 회신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조사 시 불광 위성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결과 및 주민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적정성 검토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좌측 제설대책 수립 및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대책본부 구성과 제설제 및 장비 확보, 제설함 배치와 자동 융설 시스템 등 제설 제빙 시설 설치, 제설 작업팀 담당 노선별 현장 숙지 훈련과 구동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 진관동 제설 전진기지에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으로 폭설시 제설 대책 중 실질적인 현장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관리 사항으로 강설 예보 및 강설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단계 발령과 함께 인력과 장비 동원 규모를 결정하여 각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폭설 시에는 제설 차량에 함라를 부착하여 밀어내기와 제설제 살포 그리고 실어내기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노선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2개 차로를 먼저 확보한 다음 잔여 차로로 확대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실시하고 실어내기 한 잔설은 구파발천 유수지와 관내 7개 학교 운동장에 적치할 계획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구동 전 직원 동원 시에는 부서별로 지정된 담당 동호회에 배치하여 제설 작업을 하고 군부대 및 경찰서 그리고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사전에 지정된 담당 구역에서 제설 작업을 지원토록 하고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재단 등 16개 동 직능단체 인력 1964명을 94개조로 나뉘어 지역별 취약계층 시설 주변과 보호지대 경사진 곳을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그 외에 2개 민간장비 협약업체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제설 장비 70대를 동원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 및 우리 구와 인접한 4개 자치단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폭설 시 교통통제 및 경계 구역에 대한 제설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설 시 재난 문자 발송과 관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주의사항 안내 등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철에는 평년에 비해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제설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큰 불편사항 없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강설 예보 및
강서시의 제설대책본부의 상황 발령에 따라 제설 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과 동경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 및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 2012년 12월 7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8만 9,109명 82.6%, 2차 접종은 37만 8,236명 80.3%, 추가 접종은 3만 6,282명 7.7%입니다. 대상자별 접종 현황입니다. 12세에서 17세 1차 접종이 52.3%, 2차 접종이 35.9%로 접종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21년, 22년 한파 대비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20명이 가정 방문 및 안부 전화로 건강을 체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한파 대비 동별 방문 간호사 지정 운영, 한파 대비 활동 요령 및 겨울철 건강 수칙, 특보 발령 시 재난 문자 발송 및 안부 전화입니다. 2번입니다.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방문 접종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이번 주 12월 10일 금요일까지 58개 시설 3,01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2기팀 4조를 운영하여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 된 어르신을 방문 접종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98%로 거의 100%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3번, 4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본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녹본동 공유주방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주간입니다. 장소는 녹본동 주민센터 3층이며 사업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공유주방 용도 내부 인테리어, 전기용사, 도시가스 설치 및 시설 공사입니다. 사역계로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행과 복지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음식, 반찬, 봉사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공유 주방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지역 주민 및 각 직면차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저소득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기한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목표액은 성금품 5천만 원입니다. 추진방울은 지역 주민, 단체 및 기업 등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사학제 대상들을 지원 대상자 발굴입니다. 추진 내용은 각 직면대 회의 시 모금 운동 참여 홍보, 따뜻한 겨울기 참여 안내 발송 등 동주민센터 홍보 홈페이지 및 홍보 포스트를 게시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불가활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심리 방역 희망 나눔 트리 설치입니다. 불가활동 주민센터 1층 정원에 희망 나눔 트리를 설치하여 1월 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을 달래기 위한 주민의 희망 메시지를 적은 카드로 희망 나눔 트리를 꾸미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 나눔 메시지와 함께 기부받은 물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기간은 22년 2월 14일까지이며 지역 주민, 단체, 기업체 등이 홍보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가활동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 개최입니다. 불가활동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를 12월 7일 개최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자치활동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2022년 자치활동 방향과 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회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산동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 구산동 어르신 건강교육 강좌를 지난 11월 24일과 12월 1일 양일간 주민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나후요 요양병원 최지혜 원장님이 무료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 60명의 어르신들이 수면장애 극복과 치매 예방운동 등의 유익한 건강교육 강좌를 들었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극복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어린이들 및 청소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한 연말 홈파티용 어린이 문화체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를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주민센터 3층 다목구식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연말 홈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12월 16일 오후 2시에 서부장애인 복지관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복지관 내 장애인 25명 각자에게 원하는 선물을 개별로 주문받아 본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산타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2022년 희망원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트리 설치건은 불강 일동 희망나눔트리건과 내용이 유사하여 서면으로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겨울철 폭설 대비 원격 연수살포장치 설치 건입니다. 연초에 지역 주민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하였고 가련로 11갈길 등 관내 고지대 성습 결빈 지역 상계소에 이동형 원격 연수살포장치 2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구산동 주민들이 청장님께 매우 감사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설치 위치 및 작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구산동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교육을 당초에 장흥면 그린랜드에서 12월 9일 날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산동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순서로 응암일동장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응암일동 특화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응암이 원하는 해결책 응원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등 민간 지역 공동체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의료비 지원 및 물품 후원 등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별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민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은평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11월 3일 미올 한방병원, 12월 2일 본서구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의료복지 서비스의 유기적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12월 10일 자원봉사 캠프 주관으로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유자청과 팥죽을 전달하겠습니다. 옛부터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아 새해에 무사한 일을 빌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자청과 팥죽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항은 전동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코로나 상황도 뭐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자치안전과의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질본이고 2위가 행안부 그 건인 거죠? 자치안전과장님? 예. 이상인 거죠? 예. 네. 전국 지자체에서 했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했는데 1위가 질본이에요. 질병관리본부, 2위가 그 행안부고. 근데 지자체로서는
우리 은평구가 유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축의 박수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께서 너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은평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겨울에는 특히나 낙상 사고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지금 전통시장 후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화재의 40%가 그 후드로 인해서 그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특히나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후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동절개 폐기물에 관련 대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모아모아 사업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여러 이제 힘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앞으로도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은평구의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성 아파트가 이제 조건부 안전진단인데 우리가 지금 몇 월 달이죠? 언제 이번에 하는 거죠? 이번에 그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거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원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신교 과장님 올겨울에 그 기상 예보는 좀 어떤가요? 폭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예, 기상예보는 뭐 평년과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실제 기상예보 자체가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뭐 눈이 많이 올 걸로 작년에가 이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작년 수준 이상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폭설이 내리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그 선별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각각 서로가 안전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폭설이 냈을 경우 대비해서. 네.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강증진 과장님. 김미영입니다. 네. 그 아이들의 그 대책은 그 백신 접종 대책은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인가요?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방문 접종을 원하는지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 조사 중이라서 수요 조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서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방문 접종팀을 꾸려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수요 기간이라서 조사 기간이라서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팀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까? 지금 상황은 인력으로는 안 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방문 접종팀도 저희가 다른 구에보다 많아서 힘든데 이번 주 12일 날 끝나면 저희가 노인 요양시설 추가 접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4개월 도래되는 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한번 시간을 조율해서 한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같은 학교가 우리가 은평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2주간 지금 그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팀을 좀 더 꾸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방문 접종, 학교에 접종을 저희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학교 수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문 접종 구성을 몇 팀으로 해야 될 건지 지금 저희가 아직은 예측이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꾸릴 수 있는 팀은 지금 방문 접종 팀을 이 팀 하계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돌봄 SOS 간호사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금 유휴 인력은 없지만 방문 접종팀과 돌봄 SOS 간호사들 지금 돌아가는 그분들을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측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12세에서 17세 학생들 추가 접종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 건강증진과의 모든 직원들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방문 접종하는 데 있어서 인력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다른 팀과 협력을 해서 요청드려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하고 그 시민교육과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백신 접종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녹봉동에서는 공유 주방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복지 대상자에게 우리 힘이 되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였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회장님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이따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광일동에 지금 보니까 뭐 주민들의 심리 방역 또 심리 방역을 위해서 희망 나눔 트리나 부산동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또 선물 꾸러미 전달 또 응암일동에 그 응원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도 주민들께 심리 방역이라든가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정보과 계신가요? 남은석 과장님? 네, 스마트 정보과장입니다. 네, 스마트폰 정보과에 지금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AI 분리 배출 기업 포인트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도 많이 지금 알려져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신호 연계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해서 올해는 16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뭐 정지선 위반 차량 궤도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차량 번호 인식, 그다음에 과속 경보를 하는 등 사물 인터넷과 자가 완쾌물 통신망을 구성을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7개소가 계획이 돼 있고요.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 AI 분리배출 기업 포인트 지급 사업은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사업, 보수 사업 경진대에서 선정된 것이고요. 기존에 운영 중인 마을 단위 재활용 정거장을 통한 직접 분리배출의 그린 모아 사업과 개인 스마트폰의 AI 자동 분리배출을 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활용품 배출, 개인별 포인트 지급으로 생활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 8개 품목 중에서 펜, 병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기업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해서 품목당 약 한 50원 정도를 지급 포인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사업은 지금 그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뭐뭐 사업팀하고 많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같이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은평 신비숲 빛축제 또 별빛거리 확대 조성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12월 20일 날 시작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 저 문화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2월 19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요. 그 설치를 19일까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비축제를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광천 별빛거리 확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이것도
12월 한 20일까지는 거진 사업 프로젝트 매핑, 미디어 아트 상영 같은 거를 불각조 수면 위에 설치하는 사업하고요. 야간 경관 조명 시설물 설치 및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희망의 문구를 제시하는 거를 실과지 설치 완료한 후 내년 4월 벚꽃 축제 개최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 사업비는 한 2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우리가 그 별빛거리 조성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그 호응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요. 예, 주민들께 힘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이날은 꼭 예, 반드시 20일 전에는 해서 다 해주시기 완료되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지정책과에 그러니까 중장년 1인 음료 배달 사업하고 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중장년 1인 가구 음료 배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약 한 140명에 대해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주 3회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내년은 이 분야를 좀 확대하여 210명까지 확대하여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잘 알고 계셨겠지만 올해도 2021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주민이나 뜻있는 기업체들의 후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목표는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중장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그 안부를 묻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장년들의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업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따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년마다 지금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올해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서 아마 동별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로가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가로변 버스 승차대 온열 의자 설치 공사가 이게 상당히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늦어진 사유는 그동안에 그 계약 절차에 의해서 그 특정기술심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을 나가서 그 현장 파악을 하고 그 사전 준비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지금 최대한 연말까지 완료시키려고 하고 사고 유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네.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버스 기다리거나 이럴 때 온열 의자가 그 주민들에게 그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추위에도 지친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도시계획과의 노만규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서울 북부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서울 북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부역은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중간 보고 이후에 서울시 내지는 국토부 그리고 한국 코레일 그다음에 교통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진행했던 사안들을 비교 평가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우리 구에서 좀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건의를 해왔고요.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회를 다음 주 수요일 개최 예정입니다.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보고안을 마련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서울 북부역하고 비교 평가되는 내용하고 타 지자체 홍보 사례 분석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한 마련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등 관련 기관 회의를 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 그리고 향후 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추진 계획 등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이제 홍보 방안이나 그다음에 2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전략적으로 국토부나 그 관계기관의 이제 그 사업 건의, 후속적인 그 용역 추진 요구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기관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 용역 그 후속 용역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일단 그 용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울 북부역에 대한 국제철도 출발 역사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철도 전월제도 우리가 수록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이 서울 북부역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시까지 오늘 회의가 되는 거죠? 40분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특히나 그 치수가의 6번동 일대 그 배수 기능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부청장입니다. 금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우리 확대 간부회입니다. 일선에서 동장님들 특히나 금년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12월 달에는 특별히 이제 한파 우리가 대책을 이제 각 부서별로 특히 이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말 연시에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1인 가구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1인 가구를 많이 발굴도 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각 동별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또 주민자치협의회랑 잘 협조해서 고독사도 방지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을 맞아서 겨울나기 성금이나 적시자회비 모금 등이 또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아무튼 겨울에 경로당이나 독거 어르신들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제설 대책에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부서별로 당면 현안 업무들을 정리하고 집행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챙겨보시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복지부서하고 보건소 일부가 지금 별관으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부서 이전에 대한 사항들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나 또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와 관계된 여러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소관부서 이전 사항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수고했습니다만 힘을 내서 금년 연말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구산동의 주민자치 회장님 이상훈 회장님도 오셨고 주민자치 회장님 중에 또 회장 대표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구산동에서 여러 사업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녹본동 우리 정진원 회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원 회장님하고 현장 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또 우리 이상훈 회장님하고도 그 현장에 가서 말씀 나눴던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그 말씀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직원들께서 지금 노력한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평가에서 수상을 했고요. 다수의 공모 사업 선정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역 안전을 지키며 각종 행사나 마을 축제를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각 부서에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예산 집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설명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보고회를 준비하시느라 동직원들의 요구가 많은데 내년 추진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 또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 및 백신 접종에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보고를 했었는데요. 고령층 돌파 감염 사례로 백신 추가 접종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고위험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스샷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대처한 점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일상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개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백신 접종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것을 이제 독려하고 또 어르신 추가 접종과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종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대상의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수혜 대상에게 적합한 홍보 방법과 전략을 구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청소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시에는 온라인이나 SNS 홍보에 주력하고 또 어르신 복지 사업은 소식지와 같은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를 시행한다면 인지도를 더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담당관에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가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의 매체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구정 홍보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사업은 대상별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홍보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우리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분 주민자치회장님께 간단한 참여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녹본동 주민자치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본동 주민자치회장 정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확대 간부회에 초대에 배려해 주신 부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확대 간부회가 마지막 회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대 간부회를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올해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대 간부회를 경청하면서 진짜 우리 구에 하는 일이 진짜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주민자치 회장으로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협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현재 우리 주민자치에서는 차츰 풋뿌리 민주주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주민자치 사업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성숙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교육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 지원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본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에서 3월부터 의원 이축을 시작으로 임원진 구성과 국가 구성을 하였고 22년 의제 발굴을 통해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총회와 녹본응암 산골 은어기 축제 그리고 양천리 문화축제를 비대면 속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팀장과 주민자치 담당의 헌신적인 행정 지원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더욱 성숙한 주민자치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구산동 주민자치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확대 간부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부급 공무원들께서 구정의 방향을 잡고 현안 업무를 조율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보니 그동안 쉽게만 보아왔던 행정 업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시기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방역 현장의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위독 코로나로의 첫발을 뗀 지 한 달여 만에 우리는 일 확진자가 5천 명을 넘나들고 위중증 환자 700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50여 명에 육박하는 국가적 재난 현장 앞에 다시 섰습니다. 더욱이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암초를 만나 근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활기를 띠던 자영업자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한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전면 등교에 나섰던 아이들 웃음소리도 잦아졌고 연말거리는 오가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아무쪼록 강화된 방역짐을 성실 따르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널리 보급돼서 조속한 시기에 다시금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산동은 북한산 주능선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봉산 허리를 둘러 현재 무장의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 9월까지 숙사 뒤편 820m 구간이 일부 개통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고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산동에서는 무장의 숲길 일부 구간 개통을 기념해서 지난 11월 13일에 신별주부전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형 마을 축제를 개최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테마형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장의 숲길이라는 좋은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전 구간이 완공되고 나면 남녀노소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 명소가 될 것입니다. 봉산 무장의 숲길 전 구간이 2024년 완공된다고 들었는데 지난 9월 일부 구간 개통 이후 추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산책만큼 좋은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연이 있겠지만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달해 드리오니 총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자치협의회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동 회장님들과 중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간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분들을 돌아보면서 차분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2022년 1월 1일자 공로연수 예정이신 간부님들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진정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자 공로연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도와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간부님, 선배 동료 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길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찰 공무원, 33년 서울시 공무원을 지나면서 인생의 반 이상을 공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직의 길을 걸으면서 좋았던 일, 가슴 아팠던 일,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지만은 모든 부분들을 제 인생의 추억으로 삼고 간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금년 12월 하순경에 서울에서의 근 40여 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세종으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세종에 오시거나 오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술과 함께 추억을 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끝자락에 교통환경국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 중에서 저를 믿고 의지하고 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해 주신 동료 후배 직원들한테 기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 뜻을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무 추진 시 의견 상충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비록 먼 은평구를 떠나지만은 은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은평구의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성신입니다. 저는 그 다사다난했던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이번 12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소중한 인연과 함께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 연습할 때는 안 그랬어요.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걱정도 되고 또한 기대도 많이 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 인생의 그 삼박 시작에 앞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많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제 마음의 공간을 막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넓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말하는 그 소박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저는 전략을 최고의 투자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 자녀들의 그 잘 살아가는 성숙한 독립을 위해 엄마로서의 뒤에서 역할을 직접적으로는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렇게 잘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공직에서는 은퇴하지만 그 은평구 구민이라는 평생 현역이라는 그게 있어서 엄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또 이제 같이 있어도 귀찮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신기하고 늘 가던 곳을 가면은 익숙해서 좋은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저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저주며 삽시다를 항상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꿈을 펼쳐나가려 합니다. 조금은 경박해도 좋아. 적게 꿈꾸며 하나하나 소중히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은평구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하나의 그 조직이 없는 인간 박성신으로서 들판에 난 들불처럼 가볍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두 분 앞날에 다시 한번 우리 응원의 박수, 제 인생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지금 강창선 우리 국장님, 그 다음에 안창남 우리 과장님, 그 다음에 박성시 과장님, 송주현 과장님, 또 대조동의 정은미 동장님, 또 우리 도시계획과의 배상순 과장님이 12월 우리 말일자죠. 1월 1일자면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가시는 우리 발걸음에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평에서 너무 많이 애쓰셨고 또 은평 우리 직원들로서도 서로 행복을 앞으로도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협조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가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직원분들한테
예, 감사드립니다. 총괄건축가실은 은평의 도시 건축 환경 등 은평의 공공 구성의 은평다움, 즉 우리 구의 아이덴티티의 통일성을 기반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이 사전 자문 없이 진행된 상황을 사후 보고하여 좋은 의견 협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 기획이나 계획 단계에 방침을 받기 전에 총괄건축가실에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직원분들 유념 좀 해주시고요. 총괄건축가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구정에 걸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 1번지를 우리 구에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보람찬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지금 뭐 한 5분 정도? 시간 40분까지 교육문화국은 의회 그 관계상 그럼 먼저 하고 먼저? 하셔야 될지 아니면 그렇죠. 그 부장님도 5분대로 교육문화국 먼저 하는 것부터 먼저 가시고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하고 두 분은 먼저 하시고 가시는 걸로. 네. 우리 강창석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세종시 가면 반드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박 과장님도. 지금 의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다음 주 월화 구정질의를 끝으로 이제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개별 심사, 지금 오늘 계속 질의답변이 있는데요. 그동안 뭐 우리 계시는 국장님들,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개수 조정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끝날 때까지 긴장 끈 놓치지 마시고 좀 문제 있는 예산안들은 계속 의원들 찾아서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모두 편성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일어나시죠. 네. 네. 교육문화국장님 좀 먼저인가요? 네, 먼저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이제 사회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나 이렇게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방역 물품이 저희들은 계속 지원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이제 저희들이 숭합되면은 종합 회의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먼저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이제 나갈 건데요. 12월 중순부터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35,000개 지원받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864개 소독제를 지원받아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총분과위원회 올라오시면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시점에 코로나19 확진자 주요 현황을 우리 간부님들 공유 좀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한번 봐주시죠. 예. 한쪽짜리 보시면요. 금일 시점에 오늘 0시부로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거는 일요일 날 검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1월 30일 날 118명, 106명, 80명 해서 일평균 한 90명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현재 그 2차 접종률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뭐 현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최고의 그 위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제 그 우리 선별검사 건수 보면은 최고 많습니다. 6,754명이 검사를 받아서요. 아마 내일 0시 기준은 아마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지금 54명이 입소에 돼 있고요. 재택치료는 현재 36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81명이 아직 생체로 갈 건지 병원으로 갈 건지 재택치료로 갈 건지 81명이 지금 미배정돼서 금주은에 하면은 500명이 좀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도 지금 뭐 한 1,200명 정도 하고 있고 해서 현 시점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그 보건소나 행정안전국의 인력 갖고는 코로나19 대응 현재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좀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력 재배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주 내로 그 각 과나 주민센터 동에 있는 직원분들 지원 근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간부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방역 패스제가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데요. 공문도 어저께 나갔을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국가에서. 그래서 당초 5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카지노에서 11개 업종, 식당, 카페, 학원까지 다 포함되는 만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하면서 이런 만큼 우리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또 지도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정부나 시 우리 그 구하고 합동 점검이 지속 분야별로 있을 예정인 만큼 협조 좀 잘 해주시고요. 이미지 제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 캠페인도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든 때 있을 만큼 우리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제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겨울철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로서 코로나 여파와 계절형 실업 등으로 취약계층 생활 위험 요인이 훨씬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 속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 연료비라든가 저소득금이 월독 대책비, 노숙인 시설의 수급자 월동 대책, 장애인 소외계층 복리사업 등 겨울철 생활안정 지원에 13,000가구에 7억 4,6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한파 취약계층 안부 확인 서비스도 강조되는데요. 복지 대상자 위기도에 따른 상담이 18,700가구 정도 되는데 50세 이상의 1인 가구, 또 돌봄 SO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을 집중으로 해서 18,000가구 정도 상담이 진행될 거고요. 앞서 독거 어르신 2,100세대를 포함해서 중장년 1인 가구 3,200세대에서 5,300세대가 안부 확인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마치 요 며칠 전에 서울시 방문복지 코디네이터 사업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은평구가 사각지대 발굴과 중장년의 그동안 노고가 포함돼서 3억 1,000만 원 정도의 시비 100% 사업으로 내년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돌봄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15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 사범 은평은 그동안 아무리 어려웠어도 10% 이상씩의 목표액을 달성해 왔습니다. 10억인 목표인데요. 현재 동장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해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상황이어도 저희 사무실로 해서 기부 협약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앞서 언급했던 저속들이 많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조금 자랑하는 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그동안 이제 평가 부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부분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앞서 복지직들이 고생한 4년 연속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 활성화 부분, 특히 재정경제국에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 최우수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작년에 대상을 받았는데 저희는 노력을 엄청 했는데 작년에 대상 받은 분은 이번에 또 제외를 했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도 우수를 받았고요. 포상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관련 직원들과 시설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한 그 사각지대 발굴 1인 부분에서 3억 원 정도 시비를 전액 받았다는 건 참 관련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같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원소입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서울이라든지 충청도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아무래도 지역사회 널리 전파가 곧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미크론이 한 3배 정도 델타보다도 더 감염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확진자의 숫자는 향후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산동에서 어르신 건강교육, 그다음에 응암 일동에서 의료복지 부분들 담당을 해주신다는 발표를 하셔서 감사드리고 보건소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부분, 그다음에 건강 증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돌봄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이렇게 많이 보완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또 이 겨울을 거쳐서 코로나 가능한 빨리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셨고 아까 주민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이번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상이죠.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328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제 소규모고 굉장히 영세해요. 그렇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성과들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상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늘 청장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서 주민복지국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고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최초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갑질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별도 비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혐의 유지 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유형으로 신설하였으며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강경할 수 없도록 징계 양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말씀 안 하시면 이럴 때 소통을 하셔야지.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네. 그래요. 너무 많이 애쓰셨고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코로나 우리 직원들 코로나도 조심해서 잘 업무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건강입니다. 건강하셔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을 잘 하시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